안녕하십니까.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인데요.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에서 3년 특례는 인문, 자연, 통합 선발이고요. 64명을 선발합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데 최소 학업 역량을 가진 자 전원 선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년 특례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데 최소 학업 역량을 갖춘 자 전원 선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서 기타 활동 증빙 자료, 기타 활동 범위 변경인데 2026학년도까지는 교내외 활동 수상을 전부 인정했죠. 2027학년도부터는 교내 활동 및 수상만 인정합니다. 교외 활동, 교외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 및 선발 방법입니다.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볼 건데요. 3년 특례에서 의예과는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선발하고요. 12년 특례의 경우 의예과와 스포츠과학과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3년 특례는 면접이 없습니다. 12년 특례만 면접이 있죠. 다음 서류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 합계 100%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학업 역량 40%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냐면은 전 과목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우수성,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 등 종합적 평가를 한답니다. 전 과목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우수성은 그렇다 해도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는 무엇이냐? 성균관대학교가 내신 GPA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겠죠. 탐구 역량에서는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은 뭐냐? 진로 관련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와 성취도를 본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에서 중복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로 관련 선택 교과는 탐구 역량에서도 평가되고 학업 역량에서도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라는 뜻이고요.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관심 분야란 뭐냐? 진로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분야를 말하는 거고 이와 관련한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탐구 활동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정량에서는 주도적인 학교 활동 참여, 세계 시민의식 및 이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시민의식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단어는 2026학년도에 추가된 단어인데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 국제학교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체류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체류국 언어 능력 등을 보여주면 되고 고려대학교의 세계 시민 역량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평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 서류 평가에서 필수 교과 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균관대학교는 GPA 내신이 매우 중요한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선택사항 보겠습니다. 자, 어학 성적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위에서 봤던 세계 시민 의식과 연결되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출서를 보겠습니다. 3년 특례 기준으로 볼 건데요. 초중고 재학증명서입니다. 자, 학생의 재학기간 연, 월, 일까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학한 모든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복 학기가 있다면 중복 학기 모두에 대한 재학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성적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사 일정표입니다. 외국 학교 학사 일정표인데 매 학년도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학력조회 동의서인데요. 재학한 외국 고등학교마다 한 부씩 작성하고 제출하라. 무슨 얘기냐면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모두에 재학했다면 A 고등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B 고등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둘 다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간혹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서로 기재 내용이 다르죠. 발급 기간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즉,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 지원자는 지원자의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랑 관련해서 학교마다 다 다르죠. 자, 성균관대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려대학교는 출생일로부터, 연세대학교는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모집 요강 기준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입니다. 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 불가한 경우는 각 대학이 요구하는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대체 서류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아버님 재직서류인데 영사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자, 법인세 납부 이력입니다. 자, 법인 내기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 이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계세금 납부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계세금 납부 증명서는 부계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 선택 제출 서류로 보겠습니다. 3특 12특 공통인데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활동 증빙자로 보겠습니다. 어학능력 증빙자료 제출 가능하고요. 표준화 학력자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제출 가능하고요. 교내 수상 또는 활동에 대하여만 제출 가능합니다. 스쿨 프로파일은 자, 내신 성적의 신뢰성 확보에 사용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정보를 담아서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유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유서 작성 사유가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학기 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 졸업, 그 다음 온전하지 않은 학기 이수에도 사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물론 증빙서류 첨부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학기 이수라는 것은 수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기 중 전학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제3국 수학의 경우에도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3국 수학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예를 들면 자, 학생은 중국에 있습니다. 아버님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학생이 아버님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제3국 수학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 학교는 제3국 수학 사유서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3국 수학의 경우 사유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서류 유의사항에서 5번 보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 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공증의 뜻은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이때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제니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제니 킴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주로 활동 증빙 서류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생의 이름이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여권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자, 첫 번째, 월반 조기 졸업 휴학 등. 두 번째, 학기 중 총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2026학년도에는 15일이었는데 30일로 늘어났네요. 다음, 자,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학기 중에 전학 가고 전학 오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다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전쟁,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비대면 강의를 한 경우에도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일부 대학은 국내 체류 조건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전체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보겠습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 및 중복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대학도 모두 마찬가지는 아닙니다. 어떤 대학은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 및 중복의 경우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보겠습니다. 자, 1번 볼 텐데요. 재국민특별전형의 동일한 전형 내 모집 단위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되셨을 거고, 이 표를 왜 그려놨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재국민전형 및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동시 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죠. 문구를 모집 요강에 넣어놨을까요? 이거 있겠죠? 어쨌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재외국민전형 동시지원. 이건 안 됩니다. 재외국민전형으로 사회과학 계열에 한 번 지원하고 재외국민전형 3년 특례로 경영학과도 또 지원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밑에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의예과의 경우 전형이 다르더라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무슨 얘기냐? 요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3년 특례로 한 번 지원하고 12년 특례로 한 번 지원하고 동시 지원, 두 번 지원 가능하다. 그래도 3년 특례 6회 지원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 왜? 전형이 다르니까. 그런데 의대는 안 된다. 의예과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는 안 됩니다. 활동 증빙자료 서류 제출 안내 보겠습니다. 자,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성균관대학교는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식 1은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자료, 목록표입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자,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자료고요. 제출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최대 제출 항목수는 어학능력, 표준화 학력 각각 5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시험에서 여러 과목을 응시한 경우 1개 항목으로 간주하고요. 증빙서류 분량은 매수 제한 없습니다. 어디에서? 서식 1에서 매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학능력 증빙자료 또는 표준화 학력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빙서류의 매수 제한은 없다. 자, 취득상정 요건인데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득한 어학능력 성적이나 표준화 학력 자료도 인정한다. 즉, 반수 또는 재수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기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예상 성적 제출 가능, 프리딕 스코어 제출 가능, 이란 얘기죠. 고려대나 이화여대는 프리딕 스코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 성적을 제출할 때는 진위 여부 확인 수단도 함께 제공해야 되는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해도 되고요. 스코어 리포팅 신청을 해도 되고요. 기타 3, 4, 5에 해당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서식 1, 공인 성적 목록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 지원자 서약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작성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2, 서식 3,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인데요. 요 서식 2랑 서식 3은 둘 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도가 다르죠. 학교에서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받을 수 있으면 서식 2, 이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서식 3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 작성 공통사항을 보겠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이 하나여만 제출 가능하고 졸업 후 안 됩니다. 교외 안 됩니다. 자, 교내 활동이란 뭐냐?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주관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처가 재학한 고등학교일 것, 즉 학교 도장이 찍혀 있을 것, 그래야 교내 활동이다. 자, 제출 최대 항목 수입니다. 자, 교내 활동 5개 항목에 하나에 제출 가능합니다. 활동명, 활동기관, 활동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한 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G10부터 G12까지 3년간 동일한 봉사클럽 소속으로 활동했다. 한 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DP1, DP2 연속하여 2년 동안 피직스 과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묶어서 한 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성 유의사항인데, 성균관대학교 기타활동 증빙자료 목록표를 작성할 때는 자, 한국어로 써야 됩니까? 영어로 써야 됩니까?에 관한 이야기죠. 둘 다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로,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6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원자 서약을 해야 됩니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활동은 무엇이고, 기타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친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내 경진대회 수상, 교내 봉사활동 참여. 당연히 제출 가능하겠죠. 자, 졸업 이후까지 진행한 교내 연구활동 프로그램. 졸업 이후까지 이어서 진행한 교내 연구활동 프로그램. 요거는 제출 가능한데 졸업 전 활동에 한해서만 인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외부 동아리 참여 안 되죠.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대표로 선발되어 여기까지는 교내,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요건 교회. 따라서 제출 가능하고 평가에 반영하는데 재학한 고등학교의 대표 선발 과정만 인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외 국제학교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학교에서 대표로 선발돼서 외부의 어떤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나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참여하여 수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대표로 선발된 과정까지만 평가에 반영하겠다. 제출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주관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처가 해당 고등학교인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무조건 학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학년에 동일한 동아리 활동, 동일한 과목에서 동일한 수상 실적,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하고 제출 가능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 기타 활동 증빙자료나 서식 3 기타 활동 증빙자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떤 학생이 A 학교를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 학교에 대한 서식이 기타 활동 증빙 자료랑 B 학교에 대한 서식이 기타 활동 증빙 자료를 모두 함께 동시에 제출할 수는 없다. 동일 서식의 목록표는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보겠습니다. 서식이, 그 밑에 서식이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 때 이것은 자, 재학한 고등학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가능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는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서식 2를 사용할 경우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서식 인정 요건인데, 자, 서명 날인은 누가 하느냐? 재직 중 교사 또는 담당자가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명 인정하지 않죠. 자, 전자서명 또는 전자직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겠습니다.
요 말이 되게 애매한데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재학한 고교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전학 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학년 때 A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 11학년, 12학년은 B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10학년 마치고 이제 전학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10학년 때 했던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현재 재학 중이거나 최종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이전 재학한 고등학교의 활동 내용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자, 서명, 직인 날인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전 고등학교 활동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래. 전학 오기 전에 A 학교에서 네가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했구나. 확인했어?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제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재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이전 학교에서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자,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선생님, 제가 옛날에 A 고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이전 고등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자, 그 학교에 땡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까? 될까요? 요것도 안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확인이라는 것은 서류를 통한 확인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학생이 이전에 재학했던 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식으로 유효하게 발급받은 서류를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선생님은 기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에 그 사실을 입력해주고 서명, 직인 날인까지 해준다. 이럴 경우 제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다소 복잡한 내용을 모집 요강에 실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가 짱구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 학교에서 매우 강력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끔 일어난 일이죠. 이전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퇴직했거나 또는 연락 불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 학교의 직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활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어넣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서식 3,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 요거는 재학한 고등학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 여부, 서식 3을 사용할 경우, 즉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기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서식 3을 사용하고 반드시 목록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각각에 대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증빙서류 분량은 총 10매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증빙서류 형태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아까도 한번 나왔죠?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 확인을 받아서 그리고 제출해라. 반드시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상장,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 개의 목록표로 리스트 형태로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출할 수 없다. 2026학년도까지는 제출 가능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서식 1 보겠습니다. 자, 서식 살펴볼 건데 서식 1은 어학능력 증빙자료 및 표준화 학력자료 목록표이고요. 땡땡땡땡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읽어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진위 여부 확인 수단 보겠습니다. 공인 성적을 제출할 경우 시험 주관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대학이 직접 그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는
스코어 리포팅을 신청하여 그 시험을 주관한 기관이 대학으로 해당 학생의 성적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 또는 3 또는 4 또는 5의 방법으로 학생이 제출한 공인 성적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원자 서약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원자 서약이 없는 목록표는 무효입니다. 자, 뒤에 보면 자, 어학능력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표가 있습니다.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굳이 5개까지 해놓은 이유는 있죠. 자, 제가 만난 학생 중에서도 한국어 빼고 4개 국어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인 어학 성적 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준화 학력 자료도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서식 2입니다. 서식 2는 기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인데 재학한 고등학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이고요. 이때는 목록표에 기록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이름, 수험 번호, 전형 유형, 모집 단위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만 기록해야 되고요. 5개 항목까지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활동명, 활동기관, 활동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죠.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는 서식 2와 서식 3 중에서 한 가지 종류만 제출 가능하며 동일 서식의 목록표라 할지라도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다. 나왔죠? 자, 무슨 얘기냐? 2개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A 고등학교 서식 2, B 고등학교 서식 2, 둘 다 제출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반드시 재직 중인, 교사 또는 담당자가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한 경우 서식 1을 쓸 수 있고 서식 2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 안 되고요. 전자직인도 안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학한 고등학교가 2개 이상일 경우 전학 간 겁니다. 현재 재학 중이거나 최종 재학한 고교에서 이전 재학한 고교에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어 어떻게 확인되어? 서류로 확인되어 서명 및 직인 날인이 가능하다면 현재 학교의 선생님이 이전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을 인정하여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도 지원자 서약해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허위로 작성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확인자 서명 선생님이죠. 자, 소속기관, 직위, 이메일, 서명 또는 직인. 서식 2에 있는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네요. 자, 보면 자, 활동 학년 표시해야 됩니다. 몇 학년 때 한 활동인지. 자, 활동 기간, 활동명, 자, 고등학교명, 활동 내용 100자 이내, 자, 60단어 이내, 영어일 경우.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활동 학년을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개 학년에 걸쳐서 한 활동이다. 그러면 10학년, 11학년 2개 다 표시해도 됩니다. 근데 요 활동 학년을 표시하는 학교가 또 있죠. 연세대학교도 활동 학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활동 학년을 표시하게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활동 학년을 표시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 활동의 지속성과 성장 과정을 대학이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 두 번째는 12학년에 인위적으로 급조된 활동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근거로 만들어 놓은 항목이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죠. 전공을 선택했고, 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전공 관련 열정, 활동, 뭔가 집어넣고 싶은데 마땅히 집어넣을 게 없고 12학년 때 급하게 막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실제로 자, 그러한 것들까지도 대학이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3입니다. 자,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 요거는 재학한 고등학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성하면 되는데, 자, 증빙 서류로는
총 10페이지까지 제출합니다. 서식 3을, 서식 2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식 3을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증빙 서류는 번역하고 그 번역한 것을 공증받아야 되고, 재학 중 고등학교에서 상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현장의 리스트로 목록표로 발급한 경우 제출할 수 없다. 작년까지는 제출 가능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자 서약해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되고 허위 작성이 있을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모집 요강을 분석해 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성균관대 모집 요강의 핵심. 자, 첫 번째, 교내 활동 및 수상만 인정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교외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했습니다. 이때는 학교 대표로 선발된 과정만 인정하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수상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주관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처가 소속 학교이면 교내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류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이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 모두 더해서 100%로 평가한다. 이때 자, 내신, 즉 GPA 평가의 중요성이 선명해졌고 전공 연계 과목의 강점과 우수성에 주목하겠다는 의도가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다. 어학 능력을 비롯한 세계 시민 의식 평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3번. 기타 활동 증빙 자료는 5개까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해도 되고요. 영어로 작성해도 되고요.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60단어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가 2027학년도부터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서식 2는 학교의 서명, 직인 날인이 가능한 경우 사용하죠. 전자서명, 전자직인 안 됩니다. 서식 2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식 3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의 서명, 직인 날인이 안 되는 경우인데 증빙서류는 이때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2와 서식 3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만약 2개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 서식 2를 2장 작성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2027학년도부터 학교가 발급한 목록표, 리스트 형태의 증빙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학교가 만든 카스 리스트, 액티비티 리스트, 월드 리스트 이런 거 제출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진위 여부 확인 수단 제공이 바뀌었죠. 제공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AP, IB, SAT, ACT, TOEFL, IELTS 이렇게 6개는 반드시 스코어 리포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 6개 외에 나머지 모든 시험은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관한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학생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분석을 해봤고요. 이후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등 기타 대학의 모집요강 분석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